인생이 또 그렇거든요. 조언까지 내가 해주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이고. 자, 보자. 자, 여기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생기느냐면 짜잔, 요겁니다. N2H4. 자, 얘는 연소니까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그럼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요거와 요거, 이게 만들어집니다. 뭐 우선은 수증기가 됐다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할 수 있겠죠. 자, 쓰시고요.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이 하이드라진의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자, 나머지 것들의 루이스 구조는 다 아니까 N2H4의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려볼까요?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질소에 또 다른 질소가 있고 여기에 슈쇼 이게 바로 그 하이드라진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질소에는 요렇게 비공유 전자가 있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 저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저 하이드라진의 상태는 뭘까요? 이런 보통 조건에서의 상태. 이런 보통 조건에서의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제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상태를 예측하는 건 고등학교 화학 2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운 화학 실력으로도 이 녀석의 보통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어요. 지환, 뭘까요? 얘 상태. 제주스, 제 상태. 액체. 스모스, 제 상태. 기체. 그러면 그 뭐냐면은 기체 액체니까는 그 뭐냐면 그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이 상태는 액체가 되겠습니다. 오, 액체입니다. 일단 보통의 조건에서 제주스 왜 액체? 정답! 박수!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왜 액체냐? 자, 루이스 구조를 다시 한번 그리자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질소하고 수소 중에는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질소가 전기음성도 크죠? 전기음성도 크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뭐예요? 델타 마이너스. 수소는 전기음성도 커요, 작아요? 전기음성도 작으니까 델타 플러스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수소결합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질소 사이에 수소가 껴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소를 중심으로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분자간 인력인 수소결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수소결합은 그 결합력이 커요, 작아요? 기본적으로 수소결합은 결합력이 큰 편이죠. 그래서 쟤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일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수소결합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그 한 번 나타나겠어요? 꽤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꽤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몇 번일 것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의 수소결합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액체다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암모니아 같은 경우 서로 수소결합을 할 수는 있지만 기체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수소결합이 있다라고 기체인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뭐 문제에서 얘는 액체다. 그 왜 액체냐라고 묻는다면 수소결합을 한다라고 답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녀석은 두 번째 이 발열흡열 뭘까요? 발열흡열 뭘까요? 바로 발열이라고 했죠. 왜 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정답! 바로 N2 기체가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질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반응의 자발성 변화, 엔트로피 변화. 자, 무질소도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이 반응은 무질소도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무질소도 증가겠죠. 증가겠죠. 왜 무질소도 증가겠습니까? 바로 액체가 없어지고 기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은근히 이게 발열량이 큽니다. 은근히 발열량이 커서 처음에는 상당히 고온으로 진행이 돼요. 고온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수증기로 있겠죠.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뭐 액체로 되겠지만 이거 반응 자체가 고온이어서 기체하고 증기가 만들어지니까 자발성이 그 무질소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액체다가 증기가 되니까 무질소도 변화가 아주 크다. 뭐만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열이면서 무질소도 증가하다. 어떤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이에요? 바로 모든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이겠죠? 네.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소디움 아자이드의 이 분해 반응과 연력학적으로는 같은 성격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발열 반응이 되고 무질소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반응은 온도 조건이 고온이건 저온이건 언제는 잘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하이드라진은 1, 2, 3, 4, 5 바로 로켓의 연료로 아주 많이 활용됩니다. 로켓 알죠? 로켓. 자, 로켓이 뭐냐면 그냥 날아가는 비행기 말고 우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비행체를 로켓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전투기, 비행기는 어떤 연료를 써요? 전투기, 비행기 어떤 연료를 써요? 전투기나 비행기 이런 건 어떤 연료를 써요? 휘발유 쓰잖아요, 휘발유. 휘발유를 얼마나 쓴다더라? 이게 전투기 같은 경우 10분 비행하면 2천만 원 날아가거든요. 기름값이 10분 운전하면 2천만 원 확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한 번에 확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비행기라고 하면 그 안에 휘발유 넣고 가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항공유라고 이제 따로 기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주로 가는 애들은 휘발유 안 쓰고 뭘 쓰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하이드라진을 써요. 이유는? 자, 왜냐하면 쟤는 바로 질량당 발열량이 커서 그래. 이게 좋은 연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연료 자체도 짐이라는 건 알죠? 연료 자체도 짐이다. 그래서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는 방법 중에 주유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그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가는 건 맞지만 기름도 가득 채우면 기름 또한 짐이기 때문에 항상 기름 채울 때 절반씩만
절반씩만 달고 다니는 게 연비가 더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물론 휘발유를 절반씩 넣고 다니면 더 자주 주유해야 되니까 귀찮긴 하겠죠. 귀찮긴 하지만 연비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주선은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우주선은 무조건 가벼워야 돼요. 왜? 우주선은 발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선은 그 발사체의 무게가 1kg 늘어나면 내 들어본 데이터로 20억이 늘어나요, 비용이. 그러니까 우주선은 그냥 뭐 조금 드는 게 아니고 1kg 늘어나면 비용이 20억씩 늘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주선은 그 우주선 안에 타고 들어가는 우주인들의 그 개인 소지 물품도 이게 다 질량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선에서 이제 우주인들이 활동해야 되니까 개인 물건도 일부는 허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무거운 건 못 들고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넣는 순간 비용이 몇 억씩 증가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연료도 어떤 연료를 써야 되겠어요? 가벼운 연료를 써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찾다가 그 발열량을 그 질량이나 부피로 나눴을 때 최적인 걸 찾은 게 바로 이 하이드라진이에요. 그래서 로켓 연료로는 액체 연료로는 저 하이드라진을 활용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하이드라진이 로켓 연료로 쓰이는 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영화가 있죠. 영화에 하이드라진이 나와요. 대사에 나와요. 그리고 그 대사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그게 그 영화의 핵심 장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어떤 영화에 이 하이드라진이 나와요? 마션에 나옵니다. 마션이 S예요? T예요? S예요? 뭐지? 마션? 그러니까 마르스잖아요. 마르스. 화성인데 션 붙어서 이제 뭐 화성인 뭐 아니면 화성의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럼 이게 T가 되나? S가 되나? 하여튼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여튼 이 영화 본 사람? 봤어요? 지현이 봤어요, 안 봤어요? 옛날에 봤어요? 재준이 봤어요, 안 봤어요? 진짜 과학할 거면서 이런 것도 안 보고. 그 지환이 이거 오늘 저기 넷플릭스에도 이게 있거든요. 집에 가서 이따 아빠랑 같이 보세요. 네. 그래요. 그 가족끼리 봐도 좋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영화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고 딸들한테 장면 설명해주고 막 그랬어요. 난 자주 그러고 인터스텔라도 보면서 이제 애들한테 막 설명해주고 왜냐면 우리 집 딸들은 반과학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집 딸들은 반과학적인 애들이라 내가 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반과학적이야. 진짜. 그래서 요거. 여기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주인공이 마크 와튼이죠. 화성에 낙오되죠. 그래서 좆됐죠. 죽은 거 아니에요. 화성에 혼자 남아가지고 뭐 할 거야. 화성에 낙오되면 죽는 거예요. 우선 뭐 때문에? 방사능, 산소 장비는 있다고 치자. 우주선이니까. 방사능 때문에 뒤져요, 알겠어요? 화성에서 한 석 달 정도 되면 체력이 쭉쭉 빠질걸요, 아마? 우주 방사능이 화성은 막아주질 못해요. 그 태양으로부터도 엄청난 많은 방사선이 있는데, 그건 지구가 막아줘요, 지구가 안 막아줘요? 지구가 막아주죠. 왜? 지구에 뭐가 있으니까? 자기장이. 오존은 자외선이고. 방금 오존 누구니? 자, 오존은 자외선 막아주는 거고 자외선 말고 방사능이요. 방사능.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거는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죠. 근데 화성은 화성 자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지구는 지구 자기장인데 화성은 화성 자기장이 없어요. 왜 없어요? 정답. 이거 이런 것도 안 배웠네. 물리도 안 배웠네. 지구과학도 안 배웠네. 화학도 안 배웠네. 이상. 지구는 이 안에 핵이 있죠. 핵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철이 무슨 상태? 지구는 액체 상태예요. 철의 전자배치 한번 써볼까요? 철의 전자배치는 3d6 4s2죠. 스티브크 망페.
스티브 망패. 그렇지. D6 4s2죠. 그럼 D6 4s2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4s. 그 s에 2개 있고 3D에 전자가 6개 있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그러면 철은 뭐가 잔뜩 있어요? 홀전자가 잔뜩 있죠? 홀전자가 잔뜩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홀전자가 잔뜩 있기 때문에 얘네가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홀전자가 잔뜩 있기 때문에 얘가 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석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홀전자가 살아있는 자석 역할을 막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홀전자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지구 내부에는 홀전자가 이게 잔뜩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얘가 지구가 뭘 해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죠? 자전하면 홀전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홀전자들의 스핀이 한 방향으로 잘 정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정렬을 하면 이게 홀전자 하나는 작은 자석이지만 지구 내부에 있는 철이면 양이 뭐 조금 있겠어요? 많이 있겠어요? 지구 내부가 다 철이라고 하면 뭐 무지막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그만 홀전자들이 무한개가 있을 거 아니야? 무한개 홀전자들이 다 정렬을 하니까 지구 자체가 거대한 뭐가 되는 거야? 거대한 자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외부 자기장, 외부 외부 그 방사능을 튕겨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화성은 이게 있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왜냐면 식어버려 가지고 화성 내부도 철이긴 한데 식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 홀전자들이 지 맘대로 그냥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막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적이지 않다 보니까 불규칙적으로 굳어버려 가지고 자석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화성 이주 계획 이런 건 다 개구락 개뻥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존나이 사기꾼. 과학을 조금만 알면 일론 머스크의 주식은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알겠죠? 그 개사기꾼이에요. 과학을 조금만 이해하면 화성 이주 따위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방사능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화성에 혼자 낙오되면 좆됐는데 그 좆된 마크 와트니가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또 하필 그 마크 와트니의 직업이 뭐야? 그 마크 와트니의 그 낙오된 우주인의 원래 직업이 뭐야?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중에서도 식물 전공. 식물. 그래서 이 마크 와트니가 혼자 낙오가 돼서 거기서 뭘 하기로 해? 농사를 짓자. 왜? 아니면 죽으니까. 그래갖고 식량을 남은 거 보니까 생감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 감자는 진짜 아무 데서나 다 잘 자라는 거 아세요? 감자 고구마는? 감자 고구마 있잖아요. 대충 툭툭 잘라서 땅에 던지면 그게 나요. 정말로. 네, 그래서 감자 고구마를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감자 고구마는 그냥 센 거 있잖아요. 센 거. 대충 툭툭툭툭 잘라가지고 휙 던지면 그냥 거기서 멧돼지가 파먹지만 않으면 그냥 싹 나요. 진짜로.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은 화성 토양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농사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바로 비료가 필요하죠. 그리고 미생물이 필요하죠. 미생물은 어디서 얻어요? 똥. 그래서 그간 동료들이 쌓아놓고 간 똥 있죠. 그거를 다 뜯어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화성 토양에다 섞어요. 섞어요. 왜? 왜냐면 식물학자니까 미생물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똥에 미생물이 많잖아. 그래서 막 섞어요. 그거 막 미생물 퇴비를 만들어. 그래갖고 이제 밭에 뿌려. 그 다음 또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죠. 물. 화성에서 물 어떻게 얻어? 화성에서 물 어떻게 얻어? 이렇게 얻는다고. 그래서 마션에 보면 마크 와트니가 옆에 이제 그냥 뭐냐면 그 업무용으로 우주선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우주선 외계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인들이니까. 이제 업무용 우주선 몇 개 두고 이제 다른 대원들이 떠난 거야. 혼자 두고 모르고 죽은 줄 알고 그냥 혼자 두고 간 거야. 사고 때문에. 저기 업무용 우주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업무용 우주선에 뭐가 차 있었겠어? 차 있었겠지. 그거를 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져다 오듯 얘를 따로 가져다가
얘를 가져다가 연소 반응을 시키는 거야. 연소 반응을. 연소 반응을 하면 뭘 얻을 수 있어? 물을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하이드라진이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는 걸 얼핏 들은 거지. 그런데 이제 얘가 로켓 추진체로 쓰인다는 얘기는 잘 봐봐. 발열이지. 무질서도 증가지. 모든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이지.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인가?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 맞잖아요. 산화하는 반응 맞잖아요. 왜? 산화수 따져볼까? 이거 산화수 얼마? 1 플러스죠? 이거 산화수 얼마? 2 마이너스죠? 이거 산화수 얼마? 0이죠? 뭐 산화수 변해 안 변해? 변하네. 그 다음에 요거 산화수 0이네. 변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산화수가 변하니까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요 또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은 기본적으로 뭐? very fast. very fast의 다른 말은? very fast의 다른 의미는? very fast의 다른 의미는? very fast의 다른 일상적 의미는? 일상적 의미. dangerous. 터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터지는 거예요. 이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디움 아자이드가 실험실에서도 쓸까요, 안 쓸까요? 실험실에서 잘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특히나 유기화학 반응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실험실에서 쓸 때 어떡하냐면요. 요런 그릇에다가 소디움 아자이드를 딱 들고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조심스럽게 가져갑니다.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얘는 약간의 충격만 가해지면 뻥 터져요. 그래서 소디움 아자이드 들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리잖아요. 떨어지면 유리치 팡 깨져요. 터져요. 뻥 하고 터져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소디움 아자이드 쓸 때는 과량 쓰겠어요? 소량 쓰겠어요? 무조건 소량. 알겠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이 N3-라고 하는 게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실험실에서는 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 반응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씩 씁니다. 아주 소량씩. 그래서 들고 다닐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소디움 아자이드는 반응성이 굉장히 크지만 공장에서 쓰겠습니까? 공장에서 못 쓰겠습니까? 공장에서는 절대 못 씁니다. 왜냐하면 공장 생산의 핵심은 뭐예요? 공장 생산의 핵심은 무조건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을 해야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얘는 대량 쓰면 어떻게 돼요? 핵폭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응성이 너무너무 크고 굉장히 좋은 녀석인데 공장에서는 절대 못 써요. 알겠어요?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얘가 그런 식으로 터지는 것에 비해서 얘가 터지는 폭압은 얘보다 약하겠어요? 얘보다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게 했어요? 더하겠어요? 더하겠지. 그러니까 어디다 쓰겠어요? 여기 쓰는 거지. 그래 우주선이 무슨 말 되겠죠? 근데 마크 와트니는 화학자야, 생물학자야? 이런 생각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물이 만들어지더라 까지만 알고 거기서 가져다가 실험을 하는데 뭣도 모르고 댔다 놓고 확 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 뻥 터진 장면이 나와. 그래갖고 막 마크 와트니 머리 다 타고 막 뽀글뽀글 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크 와트니가 내가 이게 화학자가 아니어서 반응 속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학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험으로 이제 양을 조금씩 해가지고 연소 반응을 샥 해가지고는 이 물이 이게 수증기 상태가 나오는 이게 장면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 장면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하이드라진의 연소 반응이다. 알겠죠? 그래서 요 또한 모든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 그러면 very fast. 알겠죠? 논리를 꾹꾹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승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자, 승호 쓰고 있죠?
그거죠? 잠깐만요. 자,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이슈. 배터리 이슈.